그 지난번 프리뷰를 보시고 확실히 이해도가 좀 많이 높아지신 것 같아요. 질문 수준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저도 질문들 보니까 기술에 관련한 질문들이 많아서 다들 관심이 무척 높으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기술적으로는 아무 NFT나 하바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 NFT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별도로 존재해야겠죠. 예를 들어 NFT파이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NFT를 아이템으로 장착할 수 있는 게임 등이 있어야 사실은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 하바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P2C 게임에서도 그 카드 간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 NFT나 민팅에서 가져온다고 모두 능력치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사용 가능한 NFT 셋을 추리고 그 NFT별로 능력치를 차등하고 이런 이제 설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 제공자가 나는 모든 NFT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결정한다면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전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 이 질문은 지금 NFT를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이익을 얻는 분들이 기존 활용도에 제약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케이스가 여러 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NFT를 가지고만 있어도 에어드랍이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스테이킹을 해야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케이스도 있고, 그 M2E처럼 실시간으로 NFT를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서 각 케이스별로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좀 창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측면으로 한번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NFT는 하바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그 NFT가 하바 체인으로 이동한 동안 원래 있던 체인에서 제공되는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바로 NFT를 이동한 동안에도 원 체인에서 제공되는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은 저희들이 이미 준비하였고 현재 특허 출원 준비 중입니다. 그 외 다양한 보상 방식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방법 혹은 해당 프로젝트와 제휴하는 방법 등으로 다양한 각도로 그 솔루션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한 팀입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럼요. 네. 모든 NFT가 그 각자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듯이 SPQ도 나름의 스토리와 활용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SPQ가 특히 다른 점은 하바에서 직접 발행한 NFT이기 때문에 외부 네트워크에 보유한 NFT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하바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하바 생태계를 염두에 두고 계획했기 때문에 다른 PFP 프로젝트들과는 다르게 하바 생태계랑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큰 차이일 것입니다. 보안은 정말 중요하죠. 하바는 기본적으로 보안성 높은 릴레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은 지난 프리뷰 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 추가적인 기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플라즈마 방식처럼 이동한 체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긴 체인에 맡겨진 자산을 원 체인에서 되찾을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체인 간 이동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한 행위가 감지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거나 추적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최소한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 플라즈마 말씀하셨는데 그 폴리곤이 이더리움에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폴리곤에 있는 매틱 토큰이 만에 하나 폴리곤이 이상하다 하더라도 이더리움에 있는 매틱 토큰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원 체인에 있는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속성에 관해서는 원본의 NFT를 원 체인에 맡기는 순간 그 원본 체인의 NFT는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적인 속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NFT 프로젝트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측면에서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그 NFT란 건 기본적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소유자의 소유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동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소유자가 원하면 이동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NFT를 이동함으로써 제공해 주는 것이 NFT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 팀의 동의를 얻는 것이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도 이런 이유로 하바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 팀도 있습니다. 네. 후보 펀드가 이게 살짝 굉장히 어려운데 이를 가장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금처럼 시장이 매우 악화되었을 때 플래닛 구동자들이 적당한 하바 코인을 보상받아 플래닛을 지속적으로 구동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하바 코인 가격이 좀 떨어져도 플래닛 구동자가 좀 걱정을 덜 해도 된다는 말씀이실 거죠? 네, 맞습니다. 자세한 메커니즘은 백서에 당연히 설명해 주시겠죠? 네, 당연합니다. 그리고 뭐 혹시나 더 궁금하시면 제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플래닛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일종의 노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노드 프로젝트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노드란 건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할인은 확장 할인은 아니고 그 경쟁 할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그 경쟁 할인이어서 이거 구매를 확정하지 못하는 거냐, 그럴 거면 나 왜 이벤트 참여했냐라고 좀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할인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나 또 오지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할인을 갖고 계신 분들께 또 보통 이제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는 잘 하지 않는 그런 방법들로 보상을 드리려고 좀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조만간 공개를 할 테니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플래닛 판매 가격을 물어보는 분들이 좀 많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여러 개의 플래닛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의 PC에 여러 개의 플래닛을 동시에 구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플래닛을 구동하면 그 개수만큼 배수로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즉 10개를 구동하시는 분은 한 개를 구동하시는 것에 비해서 10배의 보상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플래닛의 기능이 변경되면 구동하실 수 있는 개수가 달라지거나 혹은 컴퓨터 사양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인지해 주시고, 그렇게 변경되는 시점이 되면 그 시점에 맞게 저희들이 다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하바를 준비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었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는데요. 이제 플래닛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는 그 금액이 어떨까 내부에서 논의가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도 좀 참고해서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가격이 너무 높으면 좀 부담이 된다는 점도 고려해서 또 다른 대안도 좀 준비했으니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관련된 공지는 저희 10월 8일에 내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플래닛 개수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전체 플래닛 개수는 최대 5만 개이고 판매되는 플래닛 개수는 최대 4만 5천 개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플래닛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였고요. 다만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일정 개수의 플래닛이 판매된 이후부터 거래를 허용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플래닛을 사고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하바 프로젝트는 다른 프로젝트와 달리 프리세일과 퍼블릭에서 구매한 플래닛에서 보상받은 하바 코인에만 락업이 걸려있지 않게 함으로써 초반에 굉장히 이제 적은 유통량의 하바 코인이 유통될 텐데 그때 퍼블릭에서 구매하신 분들만 유통할 수 있게끔 그런 퍼블릭 중심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게끔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이게 하바 코인도 그렇고 플래닛도 그렇고 퍼블릭 구매자에게 락업이 없고 오히려 프라이빗 세일에만 락업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프로젝트가 얼마나 퍼블릭 중심 프로젝트인지 잘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생태계 확장이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P2E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말 그대로 게임을 하면 어닝이 발생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크립토 기어즈를 개발 중인 투바이트의 대표이신 함영철 대표님은 단순히 어닝을 위한 게임이 아니라 이제 크립토 세상의 게임도 이제는 충분히 재미를 겟하고 플레이한 내 보상 또한 겟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목표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재밌고, 그래서 재미도 얻고 보상도 얻을 수 있는 B2G 게임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이게 재밌을 거라고 기대가 많이 되고, 네, 그래서 기존의 게임에 비해서는 게임성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